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 50bp라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BOJ, 즉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세 국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조금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bp라는 빅컷을 단행했지만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고 물가를 잡고 더불어서 고용 시장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기 위함이다. 즉 골디락스 내지는 투자자들이 딱 알맞은 그런 내용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면 중국도 이제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장기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내려오고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통화 정책이 사실 잘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내지는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머징 전체적인 투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일본의 금리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일본 은행이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성, 간밤에도 한 142엔, 엔달러가 142엔까지 기록을 했는데 140엔이 깨지면 어쩌냐라는 고민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BOJ가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컨센서스 상으로는 동결에 가깝지만 연말에 가면 금리를 시납으로 그리고 어쩌면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 내지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결정과 그 이후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끝나고 받아본 FOMC 결과는 50bp였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금리 결정은 0.5%포인트 50bp의 빅컷이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5%라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 5%, 아직도 웃긴 하지만 5%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도 1.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 고용에 관해서 네.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고용이 아직도 견조하지만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뭐 성장과 고용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빅컷을 단행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고용 시장이 아직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 50bp를 단행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약간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글로벌 아이비들이 50bp 내지는 미국의 의회에선 75bp라는 금리 인하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간밤에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의 FOMC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점도표상에서는 100bp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 50bp네요. 죄송합니다. 50bp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5bp, 50bp 향후의 금리 인하의 궤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그 50bp의 빅컷을 단행을 했지만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 주식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좀 내렸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아마 미리 이런 것들을 뭐 감안해서 비컷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8월 5일 날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한 오늘의 장후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오늘도 25bp의 그러한 컷을 했을 때는 이미 많은 부분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급락했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만 이런 50bp의 B컷도 향후에 미국의 주식 증시를 갖다 구제하는 데는 아주 낙관적이지만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 11월, 12월이잖아요. 네. 어떤 식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까요? 베이비 뭐, 스텝으로 갈까요? 아니면 예, 연말까지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을 4.4%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10명이 50bp 이상의 그러한 B컷을 한 번 더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네. 또한 나머지 9명은 50bp 이내에 이러한 컷을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두 분은 현재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한 분은 굉장히 크게 100bp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점도표상에서 금리 전망이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50bp 정도의 추가적인 연말까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의 금리는 4.5%에서 4%에서 4.5%이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점도표상의 내년 말 점도표상의 기준금리 상단은 3.4%로 올해 말보다 1%포인트 추가적인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보다 빠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단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의 어떤 경로를 가져가는다는 점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최근에 통화정책 간의 속도차 내지는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내일 또 일본 금정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당장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8월에 있었던 약간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화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BOJ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상당히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무님? 네, 지금 사실은 BOJ의 통화 정책 방향은 결정이 된 상태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속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엔화, 엔캐리, 청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 시장의 그런 충격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 기조를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최근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임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임 총리가 지명되는 시기가 10월 말 정도로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10월 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따라서 또 10월 말에 일본의 금융정책 회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10월 말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총리 임명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마지막 일본의 금융정책 회합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일본의 BOJ의 기준금리는 0.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로 이렇게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25%인데 연말에는 0.5%, 한 25bp 정도 더 올라가고 내년 같은 경우에 1%까지
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지금의 그 일본은 그 구간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네. 0.25%는 이제 단기 금리, 네. 0.35%는 이제 장기 금리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갈 때 이제 단기 금리를 굉장히 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단기 금리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본의 그러한 물가 상승률이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일본의 그 엔화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160엔대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달러엔이.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엔화 약세는 일본의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엔화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뭐 완화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러한 반영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큰 압력을 주고는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의 BOJ가 그 운용하는 장기 금리는 일본의 국채 금리를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앞으로 좀 더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 중반까지는 1.5%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가 또 추가로 강해지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하반기 일본 남아있는 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가의 추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제어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적인 변수도 그렇고요. 임금 인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임금 인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경제 성장 촉진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환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의 그런 상승 폭은 제어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속해서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본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가 외에도 이러한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어하는 것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름에 따라서 앞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는 내년에 일본 엔화의 추가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상한이 작년에 타결이 되긴 했지만 지금 많이 그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부채 상한이 다시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평소 같으면은 미국의 달러화가 안전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렇죠. 달러가 그 자체로 신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른다면 일본의 엔화가 대체 통화로서 대체 안전 자산이자 대체 안전 통화로서 추가 강세를 일으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반이 이르러 일본의 엔화는 130원대의 추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와 전망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쩌면 또 미국도 50bp를 단행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닌지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전문님 보시기에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FOMC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단의 질문 중에 하나 리세션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단호하게 연준 파월 의장은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의 그 미국의 경기는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PMI가 최근에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연초부터 시작해서 5번의 연속 맞아요.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크게 더해질 것으로 앞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오늘도 사실은 가장 키워드는요.
calibrat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recalibration이라는 뜻은 다시 측정한다, 미세하게 미세 조정을 다시 한다는 그런 단어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마켓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경기, 특히나 경제 성장률에 크게 주안점을 두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리세션이 오더라도 이러한 기간은 상당히 짧게 겪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FOMC에서는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동결은 하겠지만 연말 갈수록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주호 은행의 변정규 전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